당신 뭔데? 뭐가 있는 거야? 법원 앞 남편이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은 채 서 있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침이 얼굴 옆으로 튀었고 남자는 비웃듯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끼잉. 검은 리무진 5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쏟아져 나와 여자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의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 여자는 왜 만삭의 몸으로 법원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모욕은 어디까지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윤서연은 환자복 차림의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천천히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 복도에는 오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서연은 겉보기에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외모,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미소. 윤 간호사, 환자분들이 자꾸 당신만 찾으시네요. 수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쑥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간신히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이제 겨우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000원짜리 구내식당 정식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퇴근 후에는 작은 원룸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가방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남자는 정우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우진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혼자 밥 먹기 좀 그래서요. 같이 먹어도 괜찮죠?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은 자주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 간호사님, 오늘도 환자분들 케어 정말 잘하시던데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서연은 그런 우진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간호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진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 씨가 최고예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신부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아원 출신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 좌석을 바라보던 시어머니 한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다니. 영숙은 하객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투덜거렸습니다. 우진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신혼집은 우진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을 그만두고 살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우진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어. 일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4번씩 시댁을 방문하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영숙은 며느리를 하인 부리듯 했습니다.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마루 좀 닦아. 구석구석 제대로 닦으라고. 서연이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는 동안 영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간호사 출신이라 손이 거친지 대충대충 닦네. 제대로 교육받은 집 딸은 다르던데. 어느 날 서연이 입덕 기운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며 변기를 붙잡고 있는데 영숙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야? 또 꾀병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영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임신? 정말 우리 우진이 애가 맞기는 한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집안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 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영숙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 진짜 임신이고 우진이 애가 맞는지 검사 제대로 받으라고. 그날 저녁 우진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 좀 해줘.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우진은 서연의 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 좀 참아줘. 서연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서연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운영하던 정형외과 의원에 환자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작은 동네 의원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자 우진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시집 올 때 뭐 하나 들고 왔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전세 자금이니 뭐니 해주는데 넌 빈손으로 왔잖아. 술 냄새를 풍기며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다시 일을 나가면. 닥쳐.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진은 소파를 발로 차며 분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유라 씨. 아, 정말요? 아버님께서 투자를 검토하신다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화를 내던 남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우진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최유라는 대형병원 원장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진의 의원의 환자로 왔다가 우진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투자 의향을 비쳤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작은 의원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 하세요. 유라의 달콤한 제안에 우진은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랑 사업 이야기해야 해서라는 핑계로 새벽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우진의 양복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진을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진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의심하지 마. 하지만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우진의 차 안에서 명품 향수 냄새가 났고 카드 내역서에는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카드 사용이 너무 많은데. 우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투자 받으려면 접대도 해야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집에서 카드 내역이나 뒤지고 앉았어? 영숙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당신은 배만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 이게 뭐야? 영숙이 저녁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만삭의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엄마 괜찮아?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배가 너무 무거워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도장 찍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보면 몰라. 우리 이혼하는 거야. 그리고 애는 내가 키워. 난 양육비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친권 포기 각서 쓰라고. 당신 미쳤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연이 배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 누가 내 아이래? 증거 있어?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잘했다, 우진아. 저런 거 빨리 정리해야지. 영숙이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올 거야. 최유라 씨, 그분은 대형병원 원장 딸이라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우리 우진이한테 딱이지.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진이 최유라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교수직을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유라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정말...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당기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빨리 도장 안 찍어? 우진이 다가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 놔줘. 아기가. 시끄러워. 어차피 내가 키울 애 아니야. 친권 포기하면 너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진은 서연의 손가락을 억지로 붉은 인주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권 포기각서 위에 서연의 손가락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붉은 지장이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됐지? 서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각서를 챙기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영숙이 서연의 가방을
현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빨리 안 나가? 우리 유라 씨 내일 이사 온다. 서연은 무거운 배를 이끌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겨울 거리로 나선 만삭의 임산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법원 앞이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낡은 패딩을 입고 만삭의 배를 부여잡은 채 법원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진짜 살 것 같아. 그의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최유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이 아이 당신 핏줄인데. 우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핏줄? 웃기고 있네. 증거 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도 모르는 고아 출신 주제에.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아직도 우진 오빠한테 미련이 있나 봐요? 이제 우진 오빠는 저희 아버지 병원 교수님이 되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우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강지수. 아니, 윤서연이었나? 뭐 됐든 간에 택시비나 있어? 배 그렇게 나온 게 버스 타기도 힘들겠는데. 아, 미안. 돈 없지? 우진과 유라가 낄낄낄낄 웃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법원 진입로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리무진 5대가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수입차들이 비상등을 켜며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재벌이라도 온 거야? 차 한 대에 얼마짜리야? 완전 대박이네.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서연을 중심으로 도열했습니다. 우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야 저게? 두 번째 차량에서 은발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 수트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성큼 다가왔습니다. 부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늦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남자는 서연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뒤에 도열한 경호원 10여 명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이사장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법원 앞 광장을 쩔렁쩔렁 울렸습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왔어요, 김 실장.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님께서도 평안하신지요? 김 실장은 준비해온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서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 주었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빨리 차에 오르시지요. 우진은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이사장? 회장? 유라도 안색이 하얗게 질려 우진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 뭐야? 설마. 서연은 리무진의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5대의 리무진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멍하니 서 있는 우진과 유라,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우진은 들뜬 마음으로 화인의료재단 본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재단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 역전이다. 우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가 약속한 교수직, 그것만 따내면 이제 평생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우진을 최고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우진 선생님,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곧 면접관께서 들어오십니다. 우진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했습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은발의 남자였습니다. 저 실례지만 우진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김 실장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부의사장님께서 곧 들어오십니다. 바른 자세로 기다리십시오. 부의사장? 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륵. 고급 가죽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을 본 순간 우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을 입은 여자. 임신 7개월의 배가 여전히 볼록했지만 완벽한 화장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윤서연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윤서연이 아니었습니다. 화인의료재단 부의사장 윤서연이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정우진 원장님. 서연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우진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 말을 더듬는 우진에게 서연이 책상 위에 크리스털 명패를 밀어냈습니다. 명패가 테이블을 미끄러져 우진의 손앞에 멈췄습니다. 화인의료재단 부의사장 윤서연 금색 글씨가 번쩍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우진이 명패를 들고 떨었습니다. 서연이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정우진 씨, 오늘 교수직 면접 보러 오신 거 맞죠? 최유라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들으셨죠?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유라라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병원장 딸은커녕 전과 산범의 사기죄로 수배 중이에요. 뭐라고?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 씨는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왔어요. 당신만 속은 게 아니에요. 이미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켜서 우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채 연행되는 유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진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교수직은? 투자는?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재단 부의사장? 말도 안 돼. 넌 고아 출신 간호사잖아.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아 출신 맞아요. 하지만 제 양아버지가 바로 화인의료재단 윤태준 이사장입니다. 저는 해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전문의 자격도 있어요. 다만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서 모든 걸 숨겼을 뿐이죠. 우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진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고아 출신, 간호사 출신,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 그렇게 생각했죠?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권 포기각서였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서연에게 강제로 찍게 한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당신이 직접 제 손가락을 억지로 눌러서 찢게 한 거요. 내 아이가 당신 핏줄이 아니라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죠. 우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진심은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한겨울에 쫓아낸 것도 진심이 아니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마를 만큼 울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이 서연의 책상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아기 내 아들이잖아. 나 아빠야. 제발.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 지금 아빠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미 친권을 포기했어요. 법적으로 이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진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으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줘. 서연은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통보서였습니다. 뭐야 이게? 왜 내 면허가?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건들 기억하시죠?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수술 강행하신 거요. 환자분이 저희 재단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돈이 없어서 환자 생명을 담보로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교수가 되려고 했어요? 김 실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 원장님, 밀린 의원 월세와 직원 급여 미지급 건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가 곧 발송될 겁니다. 우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난 끝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경호원 2명이 들어와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우진이 끌려나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회의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아래로 비틀거리며 나가는 우진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인의료재단 산부인과 VIP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으앙, 건강한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잘 왔어, 내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국내 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인의료재단 차기 이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서연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은 서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돌을 막 넘긴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기가 신기한 듯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1년 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화인의료재단을 단순한 병원이 아닌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가장 존중받는 곳으로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가 엄마 얼굴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는 정우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와 사기방조, 폭행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TV에서 서연의 취임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한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된 그녀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TV를 틀어줬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세요. 화면에 서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상한 밥을 먹이고 소금을 뿌리고 쫓아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벌가 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시 호텔 연회장. 서연은 취임사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양아버지 윤태준 이사장이 두 팔 벌려 딸과 손자를 안았습니다. 수고했다, 서연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주는 것보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